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제주도 한 유명 식당의 비계 삼겹살 논란 전해드렸죠. 이후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토로, 이른바 비계 삼겹살 미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시작된 제주도의 오영훈 지사가 식문화 차이를 언급해서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천재상 기자입니다. 살코기는 거의 없고 분홍빛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가 손님 상에 내어졌습니다. 삼겹살로 추정되는 고기옆 작은 비계 조각이 불판 닭규용인지 주문한 고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예전 일이지만 이슈가 돼 올려본다며 게시된 사진입니다. 글쓴이는 직원이 저희 고객들은 이런 거 다 좋아한다. 뭐가 문제냐고 했다며 글쓴이를 진상 손님 취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 식당에도 비계가 가득한 고기가 불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고기의 약 90%가 비계인데 오돌뼈까지 붙어 있어 먹을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글쓴이는 제주도 비계 삼겹살 기사 보다가 이곳 고깃집도 못지않아서 저번에 기도 안 차서 찍어 놓은 사진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유명 흑돼지 식당에서 비계가 대부분인 고기를 팔아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토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주도의 식당에서 비계가 가득한 삼겹살을 받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해당 식당의 사장은 온라인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축산 분야와 음식점에 대한 지도 감독에 착수했는데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사업체 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과도하게 또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제주에서는 비계만 먹느냐, 사진 속 비계 삼겹살은 불판 닭기용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국내 최대 음반기획사 하이브와 어도어 미니진 대표 사이 갈등이 점입 가격입니다. 불똥은 군복무 중인 방탄소년단에게도 튀었는데요. BTS 팬덤 아미가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티스트 방패 삼는 악질 회사 탈 하이브 염원 등 날선 문장들이 적힌 전광판을 단 트럭을 하이브에 보낸 건데요. 근조화환까지 등장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하이브 사옥 앞을 전광판을 단 트럭들이 막아섰습니다. 아티스트 방패 삼는 악질 회사 탈 하이브 염원 등 날선 문장들이 연이어 등장하는데 현재 군복무 중인 BTS의 팬덤 아미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하이브 앞에는 이렇게 근조화환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하이브의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뢰가 이미 떨어진 가운데 이번 사태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소속사를 보며 더 이상 이제 참을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하이브와 어도어 미니진 대표 사이의 갈등이 BTS의 음원 사재 기설, 사이비 종교 연루설로 번지는 와중에 소속사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근조화환은 필요할 땐 우리 BTS, 불리할 땐 총알바지 등의 글이 적혀 있고 하이브를 찾은 외국인 팬들은 뜻밖의 광경에 신기한 듯 사진을 찍습니다. 제 좋아하는 그룹 방탄소년단이에요. I have mixed feelings about the situation. 하이브는 BTS를 둘러싼 무분별한 루머 유포에 1차로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팬들의 마음을 달래긴 부족합니다. 예전에도 분기별로 고소공지를 발표만 했을 뿐 실제적으로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게시물들을 고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구체적인 경과보고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하이브가 아닌 방탄소년단을 지지한다는 팬들. 이달 중 열릴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미니진 대표 해임 관련 공방이 계속되면 잡음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팬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해 도박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청소년은 171명으로 1년 만에 2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평균 연령도 16세까지 낮아졌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이런 변화의 요인으로 꼽힙니다. 학교 폭력과 불법 대출도 도박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인데요. 경찰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만든 불법 도박 사이트입니다. 이런 플레이에 다시 한번 들어가실 때 5,000원 들어가세요. 이 사이트의 운영 총책은 놀랍게도 중학생이었고 이 일당은 청소년들로부터 2억 원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지난해 도박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청소년은 171명이었습니다. 1년 만에 2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도박하는 학생들의 나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17.3세였던 도박 범죄 소년 평균 연령은 16세까지 낮아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과 현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점도 범죄 취약 요인으로 꼽힙니다. 더욱이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친구를 폭행하거나 불법 대출에 손을 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큽니다. 특히 대리 입금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을 대신 입금해주고 수천 %의 초고금리 이자를 요구하는 건데 10만 원 미만의 소액만 빌려줘 이를 규제할 제도도 없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이 종합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선 대리 입금 경보부터 발령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추심을 하려고 협박하게 되고 또 청소년도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절도나 공갈같이 추가적인 범죄의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91병이라 불릴 정도로 끊기 어려운 도박 범죄. 경찰은 도박 소년범을 위기 청소년으로 지정, 검거 후 3개월간 매주 면담하고 재평가를 거쳐 필요시 면담을 연장합니다. 또 선도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시범 운영하는 한편 6개월간 청소년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연합뉴스TV 나경윤입니다. 세계 최대 고속도로망을 갖춘 중국은 매년 7,000km가 넘는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로 붕괴로 48명이 숨진 광둥성 메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지어진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인재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남부 지역인데도 산사태를 대비한 중력식 옹벽이나 안반 보강용 볼트, 지지 구조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고속도로 전체 길이는 17만 7천 킬로미터. 매년 거의 7천 킬로미터씩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있는데 시와 현 단위까지 촘촘하게 연결하는 국가교통망 프레임워크를 시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2035년까지 친환경적이고 지능적이면서 안전한 고속도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路线里程超过26万公里，建成率约90%，已经连通了全国超过80%的线，服务了全国90%左右的经济和人口总量。 광둥성 메이다 고속도로 역시 국가교통망 프로젝트의 일부인데 최근 붕괴 사고로 지금까지 48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을 보면 비탈진 산등성이에 덩그러니 길이 뚫려 있는 구조입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전문가들은 지질 구조와 빗물 침식, 시공 품질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남부 지역인데도 산사태를 대비한 중력식 옹벽이나 안반 보강용 볼트, 지지 구조물은 없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메이다 사고가 몇 번째 도로 붕괴 사고냐며 부실 시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개통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안정성이 좋은 고가도로 대신 왜 경사면 매립 방식 도로를 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那么至于这一次的话呢，他们为什么去用这个填土啊？有关的信息看下来呢，它又是滑坡区域，所以滑坡区域用填土的话呢，确实是比较挑战的，也比较危险的。 비용 절감이 원인인지 조기 개통 달성을 위한 속도전이 문제인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니터링과 조기 경보 강화 등 비상계획 개선을 지시했는데 국무원 안전위원회는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AI 반도체 구동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수요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세계 HBM 시장 1, 2위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신경전도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제품을 2분기에 양산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고 SK하이닉스는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현재 세계 고대 역폭 메모리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거의 양분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확산으로 HBM 수요가 늘면서 두 회사의 신경전도 팽팽한 모습입니다. HBM 시장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하이닉스는 HBM 수요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HBM 생산 측면에서는 저희 제품은 올해도 이미 솔드아웃이지만 내년에도 대부분 솔드아웃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5세대, 6세대 HBM 양산 계획을 기존 발표보다 앞당겼습니다. SK하이닉스가 신제품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이유는 후발주자인 삼성전자의 추격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의 발표에 앞서 HBM3E 12단 제품을 2분기에 양산하겠다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또 최근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이 직원들에게 AI 초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지만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고부가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제품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HBM 자체가. 그럼 AI 시장 성장과 함께 성장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충분히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나아가 두 기업은 AI 반도체 시장의 다음 승부처를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CXL로 보고 개발과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CXL은 AI로 구동되는 고성능 컴퓨터에 특화된 D램 반도체인데 메모리 확장의 한계를 없애고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서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주영입니다.